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 더 채움 투자자문 변성중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바로 차장님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자,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반도체에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에서 갖고 오셨다. 자, 요즘 반도체는 은근히 또 가립니다. 요새 AI로 가는 HBM 보냐, 파운드리 보냐 좀 갈라놨는데 이건 둘 중에 어디에 좀 가까운가요? 디램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히려 디램 쪽으로 얘기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다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메모리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사실 손타는 종목만 계속 손타는 맞아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이 아마 이제 차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 포인트라면 저도 메모리 반도체 디램에 대해서는 근데 긍정적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데이터 센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어떤 종목을 또 준비해 왔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심택. 자,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디램 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네. 이 DDR4가 종산이 되고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그냥 이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에 대한 우려심이 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상향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텍 같은 경우에는 DDR5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이 DDR5에서 가장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패키징 기판 관련해서 이제 단순한 후공정이 아니라 이 핵심 공정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심텍에 대한 모멘텀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HBM 12단이 통과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레거시 디램뿐만 아니라 HBM까지 이제 구조적인 반등을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반적으로의 좀 밸류체인 상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금 중국 쪽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제재가 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저사양 제품에 관련해서는 지금 GDDR7이 또 탑재가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텍 같은 부분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자면 일단 목표가로는 35,000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22,000원 구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단기 조정 마무리됐다. 이 종목 본격 상승 흐름 전망. 자, 조정을 거쳤군요. 어느 섹터인가요? 최근에 가장 또 크게 몸살을 앓았던 섹터가 화장품주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주기도 했지만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조정이 좀 강했던 섹터가 저는 화장품인데, 공매도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화장품 내에서도 다 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조정이 나왔을 때 추세가 꺾이지 않는 종목이라면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점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점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관점보다 오히려 좀 눌리면 모아가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가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접근보다는 좀 앞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현재 이 모아가기 흐름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오픈.
네오팜. 오,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장품이라기보다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기능성. 같고요.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성에 이제 맞는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대다수의 화장품주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것. 지금 네오팜도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중국 채널이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지금 진출을 했을 때 성장성은 조금은 더 높게 잡아도 괜찮다 싶고 지금 그럼 현재 실적은 어떤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 다들 어닝 미스 나와가지고 좀 힘든 시기이지만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버금가는 숫자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채널 다변화에 성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어떤 매출 나라에 대한 부분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네오팜은 지금 위치에서도 더 보셔도 괜찮다 싶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이제 화장품 종목군들이 최근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서 조정을 한 번에 또 이제 회복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상태로라면 굉장히 빠르게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1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표가는 계속 2만 원, 21,000원, 22,000원 이렇게 올려 잡으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22,000원 목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오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내일보다는 바로 다음 주 시장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전략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성중 차장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열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정책 방향성. 자 정책 방향성. 와 정책 방향성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요? 뭐가 좀 아니 뭐 결국에 이 대주주 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가 우리 증시의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사실 뭐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증시가 올라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비율만 하더라도 1분기에 45%였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증시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이 구조적인 전환, 구조적인 개편, 이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자꾸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좀 나올 때는 우리가 좀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상방도 좀 제한적이지만 또 하방도 제한적인 게 최근 증시의 흐름이거든요. 오. 이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 기대감만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가 추가적인 흐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8월 달에 확인해 보시면서 가는 게 그 일을 통해서 비중 확대라든지 조절이라든지 이런 좀 네. 유연하게 좀 전략을 구축하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연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정책 방향 보면은 당연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또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어영부영 또 그냥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유연한 투자 전략은 그럴 때일수록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볼게요.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선택과 집중. 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필요하죠.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본인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매매 스타일이 지금 단기에 맞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에 맞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저는 지금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혹은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기다리더라도 수급이 계속 들어온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기업들은 지금은 빠르게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때의 주도 업종들 앞서 언급드렸던 화장품이 대표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종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걸 네. 지금 비컷이라고 하는 마법의 단어로 잘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흔들림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에 저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성향에 맞는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단기가 맞는데 단기로 한다고 삼성전자를 산다? 이건 또 말이 안 맞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종목 선택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좀 겹치져지는 내용도 있으면서 이러한 배경, 이러한 솔루션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 인생에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